오늘은 삼국지 주요 등장인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삼국지의 주요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 인물과 이유가 각기 달라집니다. 우선 유비 삼형제와 제갈공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는 어떤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나관중이 삼국지연에서 설정한 유비는 한마디로 도덕군자나 다름없습니다. 한나라 왕실의 피를 잇는 왕손인데다 효자죠. 또 의리를 중시하며 착하기까지 합니다. 인간적으로도 매력적이라 친구로 사귀기엔 좋은 사람입니다. 친구로 사귀기에만 좋다는 의미인가요? 일을 같이 하는 건 별로고요. 친구로 지내는 것과 일을 같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일을 같이 하려면 목표 설정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능력이 있어야 되죠. 가장 안 좋은 파트너 유형이 목표는 항상 거창한데 실현 능력은 없는 사람입니다. 유비는 굉장히 거창한 이상을 가지긴 했지만 함께 큰 일을 도모할 리더로는 많이 비흡한 인물입니다. 리더가 꼭 능력이 탁월해야 할까요? 능력은 부족해도 부문별로 탁월한 부하들을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능력이야말로 리더에게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요? 물론 그것도 리더의 중요한 조건 맞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그거 이외에는 남들보다 잘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우유부단한 데다 감정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제 생각에 유비가 촉한의 왕까지 올라가는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건 제갈공명을 비롯한 능력 탁월한 부하들의 도움이 있었고 거기다가 운까지 좋았던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운도 개인이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운이 따르지 않아서 망한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운이 필요하긴 하지만 본인이 잘하고 나서 운을 기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운이 좋아도 본인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 망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유비는 관우와 장비의 복수를 하겠다고 서둘다가 제갈공명의 의견도 듣지 않고 벌인 이릉전투에서 대패를 당합니다. 본인이 군사작전으로 성과를 이룬 적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죠. 이 패전으로 인해서 유비 자신도 병에 걸려서 죽고 촉의 운명마저 기울고 맙니다. 나중에 제갈공명이 이 작전을 보고받고 나서 도대체 누가 이런 작전을 세웠느냐고 대노할 정도로 어리석은 작전이었습니다. 부하들과 운의 도움으로 간신히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결국은 본인의 어리석은 실수로 한 방에 간 겁니다. 그때까지 유비를 위해서 헌신한 부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탈한 상황입니까? 이래서 리더를 잘 골라야 하는 거죠. 잠깐 이야기가 새는 느낌이기는 한데 누가 조직의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건 맞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처럼 기술의 흐름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기업이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도 탁월한 실적을 올린 전문 경영인을 수천억 원의 스톡옵션까지 주면서 영입하려고 하는 거죠. 반면 우리나라는 경영 능력이 전혀 검증 안 된 2세에게 리더 자리를 맡기고 나서 몰락한 대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삼국지를 좀 읽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유비에게 꽤나 가혹한 평가를 내리셨는데요. 그렇다면 관우는 어떻습니까? 관우는 지금도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웅 중 하나인데요. 관우는 조조, 곽가, 주유 등 당대의 유명한 인물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만인지적이라고 할 정도로 용맹과 무력, 또 용병술까지 갖춘 장수였습니다. 적군 사기를 단숨에 꺾고 아군 사기를 올리기엔 이만한 장수가 없죠. 1차 대전 때 독일군을 두려움에 떨게 한 탱크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실제로 관우는 조조군 소속일 때 원소의 장수인 안량을 죽임으로써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도 하죠. 강력한 우력을 보유했지만 또 유비를 향한 변하지 않는 충성심으로 후대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는 겁니다. 무력만 따지면 오히려 관우를 능가하는 여포가 자기 이익만 챙기기 위해서 배신을 밥 먹듯이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과는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영웅 이미지에 딱 들어맞는 인물이로군요.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A+를 준 느낌인데요. 관우도 사람인지라 약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제갈공명을 영입할 때 노골적으로 시기하기도 하고 꼰대질도 하죠. 평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오만하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전투에는 탁월하지만 전쟁을 지휘하던 리더로서는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요. 제갈공명과 같은 아주 유능한 군사가 큰 그림을 그리고 전략의 장점을 실현하는 선봉장이나 돌격대장에 적합한 인물로 보입니다. 따지고 보니까 관우는 영웅적인 면모 가운데 인간적인 면도 내포하고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비 삼형제의 막내 장비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장비도 관우와 버금갈 정도로 적군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역시나 상대 진영의 적장과 1대1 싸움을 하면 지는 법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무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장비하면 바로 떠오르는 전투가 장판교 대전이죠. 유비를 추격해온 조조군을 맞아서 장판교에 혼자 있던 장비가 내가 바로 장비다 라고 호통을 치니까 놀란 조조군 장수가 말에서 떨어졌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물론 중국식의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용맹하긴 했지만 단점도 명확했던 사람이 바로 장비라고 봅니다. 성격이 워낙 급해서 온갖 말썽을 다 일으켰고 형제들을 고생길로 내몰았죠. 장비는 급한 성격 때문에 신세 망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형제들 때문에 무사히 넘어갔죠. 유비가 현령일 때는 감찰 관리를 매질하는 바람에 형제 전부가 도망자가 되어야 했고 또 제갈공명을 데리러 갔을 때는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기도 했죠. 조조를 떠나서 돌아온 관우의 내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배신자라고 욕하면서 막 싸우려고도 했습니다. 좋게 보면 사람이 너무 순수해서 세상사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성질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나쁘게 보면 어리석은 거죠, 한마디로.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열정도 있고 의욕도 있어서 열심히는 하는데 그럴수록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장비의 급한 성격은 독자들에게 언젠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주기도 했는데 결국 그 예감대로 되고 말죠. 시기가 문제였을 뿐 언젠가는 닥칠 일이었습니다. 관우가 죽은 후에 복수를 서두르면서 부하들을 닥달하고 매질까지 하다가 결국 그를 두려워한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말죠. 저는 사실 장비를 암살한 부하들의 심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부하를 몰아치면 과연 어떤 사람이 남아있을까요?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장비의 최후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풍운의 군사 제갈공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삼국지연의 표현대로라면 제갈공명은 천재입니다. 정사삼국지를 쓴 진수조차도 그를 당대의 문인이자 정치가로 표현했습니다. 제갈공명이 남긴 출사표는 명문으로도 유명하고요. 제갈공명은 오늘날 소설로서 삼국지연의 위상과 명성을 만드는데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인물이라고 봅니다. 병법과 장수들을 운영하는 그의 등장이 소설의 매력을 몇 배나 증폭시켰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검은고로 사마중달의 15만 대군을 물리친 사례라든가 또 자신의 죽음을 예고를 하고 좌상을 만들어서 사마중달을 도망가게 만든 사공명 주생중달의 고사, 또 적벽대전에서 조조군의 화살을 모은 전략이라든가 제사를 지내서 동남풍을 불게 한 일, 맹획의 7종7금 등 수많은 고사성어를 만들어낸 장본이니까요. 그 점에서는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제갈공명이 없었다면 과연 삼국지가 지금과 같은 흥미로운 소설의 위상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모든 면에서 약자에 불과했던 유비가 타고난 금수저였던 조조와 송건에 대항할 수 있었던 건 장수들과 군대를 엄격하게 지휘하고 보급과 행정을 일사천리로 운영했던 제갈공명 덕이니까요. 독자들은 언제나 약자를 응원하니까요. 또 소설이라는 게 평범한 인물보다는 천재형 인물들이 활약하는 걸 기대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갈공명은 독자들의 대리만족을 가능케 하는 인물인 거죠. 현실 세계에서 제갈공명을 가장 탐내는 사람들은 아마도 대기업 회장님들일 겁니다. 공명 같은 참모, 인재만 있으면 진짜 사업해볼만 하거든요. 그렇게 천재적이던 공명도 본인 몸속에서 자란 병과의 싸움에서는 지고 말았습니다.
능력이 운을 이길 수 없다는 사례이기도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운명에게 가장 많은 피해와 불명예를 입으며 망신살이 뻗쳤던 사마중달은 운이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삼국지를 읽은 여러분들은 유비진영에서 어떤 인물을 최고의 캐릭터로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